안녕하세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모놀리식 아키텍처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의 전환에 대해 실무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스프링 부트 마이크로 서비스 기초 코스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먼저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놀리식 아키텍처가 무엇인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의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언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선택해야 하는지, 설계 원칙은 무엇인지 실전 관점에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놀리식 아키텍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놀리식은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기능이 하나의 큰 덩어리로 구성된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구조입니다. 회원 관리부터 주문 처리, 결제, 배송 추적까지 모든 기능이 하나의 코드베이스에 존재하죠. 마치 모든 방이 연결된 하나의 큰 건물과 같습니다. 배포할 때도 전체를 한 번에 배포하고 실행할 때도 하나의 프로세스로 동작합니다. 작은 프로젝트나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여전히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코드로 모놀리식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의 메인 메서드를 보시면 회원, 주문, 결제, 배송 모든 기능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시행됩니다. 컨트롤러를 보면 유저 서비스, 오어더 서비스, 페이먼트 서비스, 딜리버리 서비스가 모두 하나의 컨트롤러에 주입되어 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 로직이 한 프로젝트에 존재하는 것이죠.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이런 구조가 매우 직관적이고 관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커지면서 모놀리식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개발팀이 20명으로 늘어나면서 여러 팀이 같은 코드베이스를 수정하다 보니 충돌이 잦아졌습니다. 누군가 결제 모듈을 수정하면 배송 모듈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하죠. 더 큰 문제는 배포입니다. 회원 관리 기능의 작은 버그 하나를 고치려 해도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빌드하고 배포해야 합니다. 빌드에 10분, 배포에 5분, 서버 재시작에 3분이 걸리고 그 사이 모든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이크로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하나의 큰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개의 작고 독립적인 서비스로 나누는 설계 방식입니다. 각 서비스는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배포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가질 수도 있죠. 서비스 간 통신은 주로 HTTP REST API나 메시지 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백화점이 아니라 전문 음식점 거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탈리아 레스토랑, 일식당, 중국집, 카페가 각각 독립된 건물로 운영되는 것처럼요. 회원 서비스 코드를 보겠습니다. 독립적인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 정보만 처리하는 전용 서비스입니다. GET 유저즈/ID 엔드포인트를 통해 회원 정보를 조회합니다. 이 서비스는 오직 회원 가입, 로그인, 프로필 관리만 담당합니다. 다른 기능은 전혀 포함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독립된 애플리케이션이므로 독자적으로 배포되고 확장될 수 있습니다. 주문 서비스도 별도의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주문을 생성할 때 회원 정보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REST 템플릿을 사용해서 회원 서비스의 API를 HTTP로 호출합니다. http://userservice/users/id 형태로 네트워크를 통해 요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비스 간 통신입니다. 같은 메모리 공간의 메서드 호출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한 API 호출이죠. 각 서비스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시행되고 배포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의 첫 번째 장점은 독립적인 배포입니다. 각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배포할 수 있어 빠른 기능 출시가 가능합니다. 회원 서비스 팀이 버그를 고치면 회원 서비스만 재배포하면 됩니다. 다른 팀에게 알릴 필요도 없고 다른 서비스들은 계속 정상 작동합니다. 오후 3시에 조용히 배포하고 끝입니다. 이것이 지속적 배포를 가능하게 합니다. 넷플릭스는 하루에 수천 번 배포한다고 하죠. 각 팀이 독립적으로 빠르게 기능을 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선택적 확장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준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주문이 평소의 100배로 폭증할 것입니다. 모놀리식이라면 전체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100대로 늘려야 하지만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주문 서비스만 100대로 늘립니다. 결제 서비스는 50대, 회원 서비스는 5대면 충분합니다. 트래픽 패턴에 맞춰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어 클라우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설정 예제를 보겠습니다. 주문 서비스 디플로이먼트를 보시면 레플리커즈가 1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대비 주문 서비스만 10개 인스턴스로 확장한 것이죠. 반면 회원 서비스는 레플리커즈가 2입니다. 회원 서비스는 트래픽이 적어 2개 인스턴스만 유지합니다. 이렇게 각 서비스의 레플리커즈를 독립적으로 설정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새벽 배송 주문이 몰리는 시간대에 주문 서비스만 자동으로 확장하고 오전에는 다시 축소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장애 격리입니다. 한 서비스의 장애가 전체 시스템으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밤 결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외부 피지사의 API가 다운되었습니다. 모놀리식이었다면 결제 모듈에서 발생한 예외가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결제 서비스만 영향을 받습니다. 회원 서비스, 상품 서비스, 주문 조회 서비스는 정상 작동하죠. 사용자는 여전히 쇼핑을 하고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결제만 잠시 일시적 오류가 뜹니다. 이를 부분 장애라고 하며 서비스 가용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네 번째 장점은 기술 스택의 자유입니다. 각 서비스는 최적의 기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원 서비스 팀은 안정적인 자버 스프링 부트를 선호하고 주문 서비스 팀은 빠른 개발을 위해 Node.js를 선택했습니다. 추천 서비스 팀은 머신러닝을 위해 파이썬 플래스크를 사용하고 실시간 알림 서비스는 고로 개발했습니다. 모놀리식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모두가 같은 언어, 같은 프레임워크를 써야 하니까요.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각 팀이 적재적소에 맞는 기술을 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서비스에도 명확한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복잡도의 폭증입니다. 40개가 넘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관리한다는 것은 40개의 독립된 프로젝트를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각각 다른 저장소, 다른 배포 파이프라인, 다른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그를 추적하는 것만 해도 악몽입니다. 사용자가 주문이 안 된다고 신고하면 어느 서비스의 문제인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로그를 40개 서비스에서 다 뒤져야 하죠. 분산 추적 시스템인 지프킨이나 예이거 같은 도구가 없으면 디버깅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네트워크 통신 오버헤드입니다. 모놀리식에서는 오어더 서비스가 유저 서비스를 호출할 때 그냥 메서드 호출이었습니다. 메모리 내에서 즉시 처리되어 마이크로초 단위죠. 하지만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네트워크를 타야 합니다. HTTP 요청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고 다른 서버가 받아서 처리하고 응답을 돌려보냅니다. 밀리초 단위로 1000배 느립니다. 하나의 주문을 처리하는데 10개 서비스를 거친다면 네트워크 호출이 10번이고 각각 50밀리초씩만 걸려도 500밀리초입니다. 반초가 걸려 사용자 경험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디즈 같은 캐싱 전략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점은 분산 트랜잭션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주문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재고 차감, 결제 처리, 주문 저장이 일어납니다. 각각 다른 서비스죠. 만약 결제는 성공했는데 주문 저장에서 에러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제는 완료되었지만 주문 기록은 없습니다. 고객은 돈만 빠져나간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놀리식에서는 트랜잭셔널 어노테이션 하나면 끝이었습니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전부 롤백 되니까요. 하지만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각 서비스가 독립된 데이터베이스를 씁니다.
사거 패턴이나 투페이즈 커미트 같은 복잡한 패턴이 필요하고 코드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코드 예제를 보겠습니다. 주문 컨트롤러에서 주문을 생성할 때 먼저 상품 서비스의 재고 차감을 요청하고 그 다음 결제 서비스의 결제 처리를 요청합니다. 만약 결제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요? 재고는 이미 차감되었고 결제도 시도했는데 주문은 저장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사거 패턴의 보상 트랜잭션을 사용합니다. 결제 실패 시 상품 서비스의 리스토어 API를 호출하여 재고를 복구하는 것이죠. 각 단계마다 보상 로직을 준비해야 해서 코드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네 번째 단점은 운영 부담의 증가입니다. 40개의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40개의 서버를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쿠버네티스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를 쓰지만 그것도 배워야 하고 설정해야 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각 서비스의 상태를 체크하는 헬스 체크, 로그 수집, 매트릭 모니터링, 알람 설정, 배포 자동화 등 인프라 엔지니어가 최소 2대 3명은 필요합니다. 데바프스 팀이 쿠버네티스와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를 관리해야 하죠. 작은 회사라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선택해야 할까요? 조직 규모, 트래픽, 배포 빈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팀이 50명 이상이고 일간 트래픽이 수백만 건이며 주당 수십 번 배포하는 규모라면 마이크로 서비스가 적합합니다. 넷플릭스, 애머잔 같은 대규모 기업들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면 팀이 10명 이하이고 트래픽이 적다면 모놀리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작은 스타트업이 너무 일찍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했다가 인프라 구축에 6개월을 쓰고 정작 비즈니스 기능은 개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설계의 첫 번째 원칙은 단일 책임입니다. 각 서비스는 하나의 비즈니스 기능만 담당해야 합니다. 회원 서비스는 회원 관리만, 주문 서비스는 주문 처리만 담당하도록 명확히 분리합니다. 경계가 모호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높은 응집도와 낮은 결합도를 유지하여 독립적인 배포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독립성입니다. 각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배포하고 확장하고 실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지 말고 반드시 API를 통해 통신해야 합니다. 서비스별로 독립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를 통해 강한 캡슐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진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회복력입니다. 한 서비스가 실패해도 전체가 죽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서킷 브레이커 패턴으로 장애 전파를 차단하고 타임아웃과 제시도 로직을 구현하며 적절한 폴백 응답을 제공해야 합니다. 외부 서비스 호출이 실패하면 캐시된 데이터나 기본값을 반환하는 식으로 사용자 경험을 유지합니다. 장애를 격리하고 전파를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모든 클라이언트 요청은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라우팅됩니다. 인증, 로깅, 로드 밸런싱, 요청 변환 등을 중앙에서 처리하여 각 서비스의 부담을 줄입니다. 일관된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는 하나의 엔드포인트만 알면 됩니다. API 게이트웨이가 내부의 복잡한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를 숨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관찰성입니다. 분산 시스템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산 추적 시스템인 지프킨이나 예이거로 요청의 전체 흐름을 추적하고 ELKS 태그로 중앙 집중식 로깅을 구현하며 프로미셔스로 매트릭을 수집합니다. 실시간 알림을 통해 문제를 빠르게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찰성 없이는 마이크로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전부 바꾸지 마세요. 가장 독립적이고 변경이 빈번한 기능부터 하나씩 분리합니다. 스트랭글러 피그 패턴을 사용하여 모놀리식과 마이크로 서비스를 병행 운영하며 점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로운 기능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개발하고 기존 기능은 천천히 옮겨가는 방식이죠.
무리하게 서두르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조직의 역량과 인프라가 준비된 후에 점진적으로 전환하세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완벽 가이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놀리식과 마이크로 서비스의 차이점, 각각의 장단점, 선택 기준, 그리고 핵심 설계 원칙을 학습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만능이 아닙니다. 조직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아키텍처를 선택하고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